시작을 한번 할까요? 자, 이번 시간에 대해서는 23쪽에 나와 있는 걸 해볼게요. 23쪽. 23쪽에 보면은 조세 분류 나와 있죠. 여기서 하나씩 이제 살을 붙이죠. 첫째, 뭐에 대해서 다시 배우느냐? 과세, 주체가 되죠. 요거는 국세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지방세가 있다는 것. 그러면 23쪽부터 국세에 관한 게 24쪽까지 있습니다. 그걸 읽다 너무 디테일하게 나와서 이거 읽다 보면은 그대로 잠이 듭니다. 따라서 이걸로 공부하지 마시고 25쪽에 박스 나와 있습니다. 거기 국세 체계도라고 나온 거 있죠. 그것만 여러분이 밑줄 치면서 한번 보자는 얘기죠. 이게 국세 이것만 알면 완벽합니다. 자, 거기 보면은 국세가 내국세와 관세 의미 없습니다. 보통세하고 목적세인데 이건 이름 자체에 목적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국세는 대부분이 많이 봤던 이름들입니다. 하나씩 밑줄 치면서 어떤 게 국세구나 이렇게만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첫째, 소득세. 여러분 좋아하는 거죠?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밑줄을 치면 되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옛날의 시험범위였습니다. 여러분 행복한지 아셔야 돼요. 옛날에 14문제가 나왔을 때 법인세법하고 부가가치세법이 출제 범위에 들어갔어요. 법인세법 설명하는데 30시간 걸려요. 부가가치세법 설명은 20시간은 걸립니다. 그럼 50시간이죠? 그런데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올 때가 많았어요. 근데 교재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해야죠. 저는 1시간에 2개를 줄여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올 만한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던 것이 이제 폐지가 돼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국세다 이렇게만 하시면 되고 부가가치세 밑에 개별소비세가 있습니다. 요건 뭐냐 하면은 여기다 쓰고 지워드릴게요. 부가가치세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개별소비세다. 요건 같이 공부하면 돼요. 부가가치세다 그러면 요건 일반, 안 써도 돼요.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고 넘어가세요. 일반 소비세, 개별 소비세. 소비하는 물건에 대해서 붙는 세금이 소비세예요. 그럼 부가가치세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입고 먹고 쓰는 물건에 대해서 10% 붙는 세금이 뭐가 되죠? 부가가치세예요. 물건에 대해서 누가? 여러분이 입고 먹고 쓰는 물건에 대해서 붙는 세금이 부가가치세. 다시 말하면 서민들이 쓰는 생필품에 대해서 10% 붙는 거예요. 그런데 개별 소비세다 그랬으면은 요거는 사치품에 대해서 붙는 세금이죠. 요건 최대 40%의 세율이. 그러니까 물건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죠. 어떤 거? 수입 골프채라든가, 그 다음에 자동차라든가. 자동차값 비싸죠? 수입 골프채 비싸죠? 이런 거예요. 또 TV 같은 경우 여러분 주변을 따져보죠. 여러분 집에 테레비가 그 뭐라고 그러죠 이걸? 장식장이라고 그러나? 그 위에 있어요? 매달려 있어요? 매달려 있어요. 매달려서도 이거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매달려 있다고 사치품이 아니에요. 매달린 것 중에서도 일자예요? 휘었어요? 휘었으면은 요거는 저거예요. 개별소비세. 비싼 거예요. 휘었으면 대단하셔요. 강의하면서 그런 분 별로 없는데 일자다. 그다음 장식장 위에 있다. 그럼 거의 뭐가 돼요? 생필품입니다. 그렇게 TV로 보면 되죠. 그거 비싼데 그죠? 저랑 친해질 거예요? 여기 사장님하고 친해야 되는데 그래서 TV 같은 경우도 휘었다 그러면 뭐 몇백만 원 가겠죠. 그러니까 비싼 건 개별 소비세가 최대 40%까지 붙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반 생필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되더라. 이렇게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된다. 개별 소비세다 그러면 어떤 물건에 대해서 붙는다? 사치용품에 대해서 붙는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뭐가 나와 있어요? 왜 이래 안 좋아해? 주세 이것도 국가가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인지세다. 인지세다 그랬으면은 어떤 게 되죠? 예를 들면 하나 간단히 한번 들어볼게요. 주민등록 등본을 띄러 갑니다. 한 통에 얼마씩이죠? 500원? 500원 하죠 뭐 그럼 옛날에는 거기에 우표 같은 걸 붙였죠. 수입인지. 지금은 도장으로 대체하죠. 이런 게 인지세 개념이 되는 거죠. 누가 가져갑니까? 국가가 가져갑니다. 자, 그 다음에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다 그랬으면은 주식을 사고 팔면 세금 내죠. 국가가 가져갑니다. 증권거래세. 그러니까 소득세부터 많이 들어봤던 이름들하고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까지 국세가 되더라. 그 다음 목적세는 좀 전에 했습니다. 목적세 중에서 지방자나 지역자가 안 나오면 국세라고 그랬죠. 3개 배웠습니다. 뭐 배웠죠?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이 중에 제일 친해져야 될 게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농어촌 특별세. 그래서 국세는 거기 나와 있는 것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험에 최근에 나왔어 예전에 나왔을 때는 요거 섞어가지고 여러 개가 주어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본서 이따 문제풀이도 하겠지만 다음 중 국세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세 여기 있는 것만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돼요. 나머지 지방세는 앞으로 취득세부터 배우니까 특별히 외울 필요는 없다. 같이 외우면 헷갈려서 문제 절대로 못 풉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세에 대한 것. 그 다음 박스 밑에 지방세 나와 있죠. 지방세가 25쪽, 26쪽, 27쪽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절대로 1, 2월달, 3, 4월달 앞으로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 보는 순간에 다 기절합니다.
그건 중요한 것들은 이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이런 것들은 따로따로 자세히 배울 거니까. 박스에 나와 있는 27쪽의 핵심 클릭 나와 있죠. 맨 위에 도세라고 써 있고 광역시 특별시 나와 있죠. 절대로 지금 보면 안 됩니다. 1, 2월 달에 이거 보는 순간 가출합니다. 헷갈려갖고. 왜냐? 국세, 지방세 구분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이 도에서 걷냐, 특별시에서 걷냐, 이거 분류는 힘듭니다. 그건 언제 배우냐? 1월달, 2월달 안 배우느냐? 배웁니다. 어디서? 지방세 배울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에서 세 가지를 자세히 배웁니다. 그것만 알아두면 되고 나머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박스는 체크만 해두시고요. 나중에 이 기본서 끝날 때쯤에서 한번 보시면 그때가 정리가 될 겁니다. 오케이? 지금 어떤 분은 보지 말라고 그러면 오늘 밤새 봐요. 봐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애만 잡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안 보셔도 돼요. 그 다음 박스 밑에 2번 조세의 사용 목적이 나왔는데 이건 좀 전에 설명했던 거 나옵니다. 용도가 정해져 있느냐 정해져 있지 않느냐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죠.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뭐가 되죠? 보통세. 정해져 있으면 뭐가 되죠? 목적세. 기억나요? 첫 시간에 있습니다. 자, 27쪽에 보통세 의만 밑줄 쳐볼까요? 의 밑줄 일반적인 운영경비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줄여서 무슨 경비라고 얘기하죠? 일반 경비. 여기는 어떤 것이 있느냐? 세목은 밑줄 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통세다 그랬으면 일반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걷는 거구나. 끝. 요러면 되겠죠. 그러면 대부분의 세금은 보통세니까 보통세에 어떤 게 있나 외울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뒤로 넘어가면 목적세가 있습니다. 목적세 의의는 밑줄 하나 쳐야죠. 무슨 경비 충당 목적이라고 그랬죠? 특정 경비. 그러니까 특정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하는 것. 요거는 세목을 알아두라고 그랬죠. 여기는 국세에 해당하는 거 몇 개 있었죠? 3개. 지방세에 속하는 거 몇 개 있죠? 2개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름 자체에 용도가 정해져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할 필요 없죠. 자, 거기는 괄호 2번 세목은 밑줄 한번 쳐봐야 되겠죠. 국세에 3개가 있죠. 뭐뭐 밑줄 됩니까?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는 2개 있습니다. 뭐가 되죠?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그럼 박스에 나온 것은 읽을 필요 없습니다. 왜? 그것은 목적을 풀어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교육세 나왔으면 그거의 목적이 뭐냐 나와 있죠? 어디에 쓴다고 그랬죠? 교육기반 확충을 위한 학교시설 이렇게 나왔죠? 구태여 이름 자체에 목적이 나와 있는데 이 박스는 구태여 공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건 혼자 독학하는 분들을 위한 해설이에요. 여러분은 안 봐도 되고요. 3번 밑줄 전가유무. 조세 전가는 남한테 떠넘기는 거거든요. 자, 요것은 체크하세요. 요건 3월 과정에 배울 겁니다. 전가 여부는 1월 달에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4번 밑줄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 요거는 이제 한번 찍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첫 시간에 공식을 하나 배웠습니다. 공식 뭐가 있었죠?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오죠. 바로 이겁니다. 과세 표준이 뭐냐? 과세 표준을 알아야 세금을 산출할 수 있죠. 따라서 과세 표준은 뭐냐고 정의 내릴 수 있느냐? 요거는 세금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말한다. 요걸 알아야 세금을 산출하죠. 따라서 과세 표준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세액 산출의 기초 자료를 얘기한다. 이따 뒤에 나올 겁니다. 3번째 시간에. 그러면 과세 표준이 가액으로 나올 때가 있고 수량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앞으로 세금 산출하기 위한 기본 구조니까 1월 달에 해드립니다. 과세 표준이 1억이다, 2억이다 가액으로 나오면은 요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종가세라고 얘기하죠. 종가세. 그럼 종가세고 수량으로 나오면 수량이 뭡니까? 1개, 2개, 3개, 4개, 1건, 2건, 3건, 4건 수량으로 나오는 걸 뭐라고 그런다? 종량세라고 얘기한다. 이런 용어 자체.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 금액으로 나오면 종가세, 수량으로 나오면 뭐가 되죠? 종량세, 쓰레기 종량봉투. 그러면 대부분의 세금이 종가세입니다. 따라서 종가세에 어떤 게 있는가는 공부할 필요 없어요. 요 뜻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과세 표준이 정리할게요. 과세 표준이 가액으로 나오면 뭐라고 그러죠? 종가세. 종가세가 나왔을 때는 세율이 퍼센트가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퍼센트. 퍼센트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률이라고 그러죠. 퍼센트를. 그래서 요 세율을 뭐라고 그러냐? 정률세율 또는 정률세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억에 2%다. 그러면 세금은 얼마가 되죠? 200만 원 되는 거죠. 종가세는 세율이 퍼센트로 나옵니다. 정률세율. 그래서 종가세, 정률세 같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수량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입문과정에서도 했습니다만은 20리터다 쓰레기 봉투 20리터 한 장이다. 한 장이 얼마씩이죠? 처음에도 물어봐요. 그냥 우리 무조건 오늘 700원 할까요? 그러면 한 장에 700원입니다. 따라서 종가세, 종량세인 경우에는 세율이 퍼센트가 아니라 뭘로 나옵니까? 금액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20리터짜리 한 장당 700원이다. 그러면 700원 주고 찾아오면 되죠. 두 장이다 그러면 얼마가 되겠죠? 1,400원이다. 이렇게 구하죠. 따라서 종량세는 세율이 퍼센트가 아니라 뭘로 나온다? 금액으로 나온다. 금액으로 나오는 세율을 금액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정액이라고 그러죠. 액수가 정했다 이거지. 금액이 정해져 있는 세율. 이걸 뭐라고 그러죠? 정액세율이라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정액세율이라 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정리해 줄게요. 그럼 이제 쓰레기 종량 봉투는 집어넣고요. 우리가 수량으로 나왔을 때는 세율이 금액이라고 그랬죠. 이 금액을 미리 설명합니다. 외우세요. 시험 때까지 중요한 거라서 외우라고 합니다. 건당 6,000원. 얼마요? 6,000원. 건당 한 건당 6,000원 금액이 나오는 것을 정액세율이라고 하더라. 그럼 왜 6,000원이라고 외우라고 했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종가세는 대부분이 종가세예요. 종량세는 대표적인 게 아까 주민등록 등본 배웠죠. 한 통당 400원이다. 요건 인지세는 종량세입니다. 한 통당 400원이야. 두 통이면 800원이죠. 따라서 종량세 대표는 인지세입니다. 근데 인지세가 많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뭘 공부하라고 나오느냐? 등록면허세 때문에. 등록면허세다 그러면 양다리 걸쳤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종가세도 있고 종량세도 해당이 돼요. 항상 세법 시험 문제는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등록면허세 끝 그러면 종가세예요. 그럼 종량세라고 그러면 요 말이 꼭 나와야 됩니다. 뭐가 나와야 되냐? 등록면허세라는 건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그럼 등기 중에서 4개가 있거든요. 4개가 있는데 오늘은 2개. 2개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변경등기, 그 다음에 말소등기. 그러니까 종량세가 시험에 정답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변경등기와 말소등기가 꼭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2개 더 있다고 그랬죠. 2개 더는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요. 오늘은 2개 더 있다는 뜻으로 등등 이렇게 해볼게요. 유치하게. 그래서 종량세로 처리하는 등록면허세는 4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은 2개만 변경등기, 말소등기, 그 다음 등등 해서 모두 4개가 있다는 것. 양다리 걸친 것 중에서 요거. 그래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오늘 1월 달에 미리 설명해 드립니다. 요 중에서 오늘 요것만 들어볼까요? 말소등기. 요건 여러분이 해봐도 돼요. 경험. 뒷일은 내가 책임은 안 집니다만은 집에 가다가 대출을 하나 받으세요.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 등기 하죠. 그런 다음에 한 달 뒤에 갚아요. 이자하고. 갚으면 어떻게 돼요? 저당권 없애야 되겠죠? 말소등기 해야죠. 말소등기는 한 건당 6,000원만 내면 됩니다. 얼마만 내면 돼요? 6,000원.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다 대출 받고 한 달 뒤에 이자 꽁돈으로 주세요. 그리고 집에서 한바탕 싸우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 기억은 오래오래 갑니다. 그래서 말소등기는 건당 얼마가 된다? 6,000원이 된다. 종량세 개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좀 편해요. 앞으로 이건 계속 등록면허세에서 또 배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그랬죠? 다음부터 계속 반복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요 2가지에 대한 것 등록면허세. 자, 복습 한번 해볼게요. 29쪽 박스 나왔습니다. 공식이 하나 먼저 나왔죠?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 과세표준이 가액으로 나오는 걸 뭐라고 그러죠? 종가세. 종가세는 세율이 뭘로 표시가 되죠? 퍼센트. 퍼센트를 뭐라고 얘기하죠? 정률세율 또는 정률세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수량이나 면적이 나오면 뭐라고 그러죠? 종량세. 종량세는 세율이 퍼센트가 아니라 금액으로 나오죠? 금액으로 나오는 걸 뭐라고 그러죠? 정액세. 그럼 밑에 나온 걸 가지고 보죠. 1번 종가세 및 정률세에 보면은 의의는 첫째 줄 과세표준이 금액이나 가액으로 표시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종가세. 또 복습 나온 거예요. 지겹게. 세율이 정률로 나온다 그래서 비율로 나온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정률세. 세목은 공부할 필요가 없고 지방세만 밑줄 치죠. 지방세 중에서 무엇만?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양다리 걸쳤다고 그랬죠. 종가세가 있고요. 그 다음 2번 종량세 및 정액세 보면은 또 나오죠. 과세표준이 수량이나 면적으로 표시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종량세. 세율이 금액으로 표시된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정액세라고도 하죠. 세목은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하나만 밑줄 치라고 그랬죠. 뭐만 밑줄 치라고 그랬죠? 등록면허세. 그리고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죠. 변경등기, 말소등기. 등이 하나만 나왔죠. 유치하게 등 하나 더 집어넣으면 나중에 기억이 나오겠죠.
등록면허세에서 4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변경등기, 말소등기 등등 이렇게 써놓으면 좀 유치하지만 나중에 공부할 때 편할 겁니다. 등등 2개가 더 있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보면은 과세 물건의 귀속 여부에 따라서 요거죠. 오늘 어려운 거 다 배워요. 귀속이라는 건 뭐냐? 누구한테 속하냐 이거예요. 누구한테 속하는 거냐? 요건 사람에 대한 건 인세라고 그러죠. 인세다 그랬으면은 사람에 대한 것. 물세다 그러면은 뭐에 대한 거죠? 물건에 대한 것. 이렇게 나누죠. 그러면 대부분의 세금이 인세입니다. 인세. 이건 뭐 안 써도 돼요.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다 인세입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물세예요. 아까 얘기했죠.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입고 먹고 쓰는 물건에 대해서 몇 프로 붙는 거라고 그랬죠? 10%. 물건에 대해서 붙으니까 물세예요. 옛날엔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왜? 옛날엔 얘가 시험 범위에 들어갔으니까. 법인세도 그렇고. 근데 시험 범위에서 제외된부터는 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하러 설명하냐? 얘들 때문에 설명한 것이 아니라 재산세 때문에. 등록면허세 양다리 걸쳤죠? 얘도 재산세도 양다리 걸쳤어요. 이건 재산세 시간에 또 자세히 배우겠지만 오늘 미리 한번 설명합니다. 중요하니까. 자, 보죠. 우리가 이건 안 쓰셔도 되고 재산세를 낼 때 과세 대상은 5개예요. 자, 봐요. 재산세는 재산이 있어야 내는 세금이죠. 그럼 재산은 이것저것 갖고 있어도 재산세 내느냐?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이 자동차 갖고 있어요. 자동차 여러분 재산이죠. 그렇지만 재산세 내요 안 내요? 내요? 갑자기 더워져. 자동차 재산세 내는 그 지방자치단체 시청 구청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요. 이거 새파랗지 받으면 큰일 납니다. 자동차가 있을 때 재산세 내는 게 아니라 자동차세를 내는 거죠. 그게 재산세라고? 재산이니까? 네, 우리 세법에서는 구분하죠. 자동차 갖고 있으면 재산세 내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세라는 걸 따로 내죠. 그럼 어떤 재산을 갖고 있어야 재산세 고지서 날라오냐 이거죠. 자, 요거는 요거예요. 요 손가락에 몇 개 있어요? 5개. 이 손은 누구 거예요? 내 거요? 여보세요. 이거 내 거예요, 내 거. 이게 왜 여러분 거? 이거 내 거지? 갑자기 소름 끼치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요건 내 거예요, 내 거. 그럼 내 재산은 5개라 이거예요. 5개. 그래서 재산세 과세 대상은 5개뿐이 없어요. 뭘 갖고 있어야? 어떤 재산을 갖고 있어야? 첫째, 땅, 토지 갖고 있으면 재산세 냅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은 주거용이 아니에요. 사업용이죠. 상가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주거용은 따로 표시합니다. 주택으로 주거용이죠. 그 다음에 뭐 여러분이 다 갖고 있는 것들이고 여러분 다 땅 있죠? 그 다음에 상가 건물 몇 개씩 있죠? 없어도 있는 거예요. 세법 시간에. 그 다음에 아파트 한 3~5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배 갖고 있죠? 선박. 그죠? 뭐 크루즈 하나, 유조선 하나. 그 다음에 항공기. 앞으로 재산세 시간에서 이 5개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웁니다. 미리 예고편이죠. 선행학습. 그러면 5개 중에서 재산세는 요거 따져보면 돼요. 요 4가지는 이분이 상가 건물이 2개가 있어요. 그럼 고지서가 몇 장 날라올까요? 알아두세요. 2장 날라옵니다. 물건이 있는 곳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사장님이 축하합니다. 아파트 100채를 갖고 있어요. 그 정도는 돼야죠. 그죠? 100채 갖고 있으면은 이 사장님한테 고지서가 몇 장 날라와요? 100장 날라갑니다. 물건별로. 따라서 요 재산세는 그래서 물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건별로 고지서가 나오니까. 소유자는 관계없어요. 물건이 있는 곳으로 고지서 날라가죠. 토지, 땅은 아니에요. 땅은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동구에 갑이라는 사람이 동구에 땅이 3군데 있어요. 그러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는 땅별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 명의로 몇 장이 날라와요? 1장이 날라갑니다. 1장이 날라갔다는 건 물건별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 과세가 되니까 요건 뭐가 되죠? 인세 개념이 되는 거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는 이렇게 공부하면 편해요. 고지서가 몇 장 나오느냐? 고지서가 따로따로 나온다. 그럼 물세 개념이 되는 거고, 고지서가 그 명의로 된 사람 한 사람에게 합산해서 간다. 그러면 인세 개념이 되죠. 따라서 재산세는 토지 분에 대한 것은 몇 장의 고지서 나온다? 1장. 개강 첫날에 이거 설명한 사람 나쁜 일 없을 거예요. 어려운 건데 미리 알아두는 게 좋아요. 왜? 어차피 일주일 지나면 잊어먹고 그러니까. 해서 꼭 알아두셔요. 재산세 토지를 제외한 것은 여러 장의 고지서가 나오죠. 여러 장의 고지서가 나온다는 건 물건별로 과세가 된다. 물세 개념이 되고, 1장의 고지서로 나온다 그러면 소유자 명의대로 나오니까 인세 개념이 돼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재산세는 5가지 재산을 갖고 있어야 고지서 날라온다. 요 4가지는 여러 장의 고지서가 나온다. 물건별로.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또 가서 사고 쳐야죠. 저희 가서 아파트 하나 사고 여기 아파트 사고 그럼 고지서 2장 날라옵니다.
그 다음에 또 땅도 사봐요. 땅을 3개는 사야죠. 고지서 1장 나옵니다. 그럼 인세 물세 구별하기가 쉽다는 거. 고지서가 몇 장 나오냐. 그래서 요거는 재산세 단원에서 또 자세하게 배우는데 오늘 어차피 어려운 거 배우니까 양다리 걸친 것들이 시험 범위에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라는 것.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교재 나와 있는 것 보면은 30쪽 5번 중에 1번 인세 나와 있죠. 인세는 괄호 2번 세목 중에서 지방세 하나만 밑줄 치죠. 공부 뭐가 있어요? 재산세 중에서 괄호 안에 뭐가 있죠? 동그라미 토지분. 토지는 왜 인세냐? 한 장의 고지서로 날라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물세, 물세는 괄호 2번 세목에 2번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 그 중에 괄호 안에 뭐라고 돼 있죠? 토지분은 제외가 된다. 토지분 제외라고 돼 있지만은 뭐가 되죠?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토지는 아닌 건 알겠는데 어떤 거냐? 4개가 있죠.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요 4가지는 몇 장의 고지서가 나옵니까? 여러 장의 고지서. 그러니까 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한번 보세요. 주변의 사람들하고 대화 나눌 때 언제? 7월달, 9월달 고지서 날라옵니다. 이럴 때 보면은 나 집이 고지서 몇 장 날라와서 집이 주택이 3장 날라와서 그럼 3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비행기가 3대가 있다. 그럼 고지서 몇 장? 3장 나온다는 얘기죠. 물건별로 나온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고 6번 세율의 적용 방법은요. 용어 자체만 알아두십니다. 앞으로 많이 용어가 나올 테니까 뭐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대신에 이 용어를 알아야 편하다는 얘기죠. 1번 밑줄 비례 세율. 자, 여기 나와 있죠. 비례 세율이라는 것은 요거예요. 세율이 과세 표준 크기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거.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 몇 프로라고 그랬죠? 10%. 그러면 1억짜리 사와도 10%고 100억짜리 사와도 10%란 얘기죠. 그죠? 여러분이 옷을 사 입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옷이 100억짜리예요. 여기도 부가세 몇 프로? 10%. 그 다음에 내가 이의질 못하겠어. 입은 걸 더 크게 할 수도 없고 적게 할 수도 없고. 우리 막내가 지금 숄 저 갖고 있는 거 저게 얼마짜리냐? 5천원짜리다. 미안해, 막내뿐이 없어요. 5천원짜리라도 세율이 몇 프로예요? 10%란 얘기죠. 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세율이 일정한 것, 이걸 용어를 뭐라고 그래요? 비례 세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2번 동그라미 치세요. 초과 누진 세율 이거죠. 앞으로 양도소득세에서 배우는 세율이 초과 누진 세율이 됩니다. 좀 전에 하나 설명해 드렸죠.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율 또는 여기다 써드릴게. 종합소득세율 똑같습니다. 양도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이 6에서 42%. 무슨 세율이냐? 초과 누진 세율이 됩니다. 이건 미리 설명할게요. 이건 개정 통과 확정된 거니까. 작년까지는 40%까지였습니다만은 올해 개정이 된 게 작년 말에 개정된 게 42%짜리가 하나 생겼죠. 그러면 누진세율이다 그랬으면은 이건 양도소득세 진도 끝날 때 세금 계산하는 것도 한번 서비스를 해드릴 거예요. 오늘 간단하게 미리 해드릴게. 기절할 준비돼 있어요? 세법 개강 첫날에 세금 계산하는 거 배우는데. 자, 그럼 이건 뭐냐 하면은 누진세율이다 그러면 작년 여름에 엄청나게 사람들 난리가 났죠. 여론이. 뭐 때문에?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 이거 나오죠. 이게 누진이 어렵다는 거예요. 누진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기준금액을 정해놓고 기준금액까지는 몇 프로 초과되면 세율이 높아갑니다. 그러니까 구간을 만들어 놓고 기차요금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 초과되면 얼마, 초과되면 얼마 이렇게 요금이 나오죠. 기차요금. 그래서 얘를 세련된 말로 구간세율이다. 이렇게 우리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율 얘기할 때 구간별로 세율이 높다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는 요금이 얼마, 거기서부터 어디까지는 얼마, 거기서부터 어디까지는 얼마, 점차 금액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이걸 구간세율이라고 그래요. 기차 구간을 닮아서. 그래서 상상하는 얘기가 요거죠. 대화 나눌 때 양도세가 요번에 초과누진세율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중개사 공부 좀 했구나, 책 좀 봤구나. 그런데 이번에 양도세가 구간세율이 어떻게 변경이 됐지? 구간세율 쓰면 이래요. 전문가다 이거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꼭 있죠.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엔 이 꽉 다물고 대화 나누면 안 돼요. 들통나니까 전문가가. 굉장한 유머인데 실패했네. 그래서 구간세율은 어떻게 돼요? 그 구간이 6개가 있지만 두 가지만 해볼게요. 요거예요. 1200만 원까지는 6%예요. 1200만 원까지 실질입니다. 초과되는 건데 그 2가지만 해볼게요. 15%예요. 요게 1단계, 요게 2단계. 1구간, 2구간 2개만 한번 계산하는 거 해볼게요. 더했다가는 기절하니까. 그러면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이죠. 그러면 과세표준이 예를 들어서 과세표준이 곱하기 세율인데 그래야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과세표준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일 때 세금을 구해라. 한번 해보죠. 얼마일 때? 2천만 원. 2천만 원이면은 구간이 2구간까지 돼 있죠. 그럼 무조건 1구간은 6%예요. 그럼 이걸 한꺼번에 계산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죠. 1단계가 얼마까지예요? 6%는 1200만 원까지만 6%예요. 그러면 1200만 원 곱하기 6%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러면 72만 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 초과되는 게 얼마 있어요? 800만 원이죠. 2천만 원 계산하려면 1200만 원은 1구간이고 초과되는 게 얼마죠? 800만 원 되겠죠? 이해가나요? 그럼 800만 원은 2구간이니까 세율도 2구간 세율 적용하죠. 그럼 얼마가 돼요? 15%가 되는 거죠. 이해가요? 그럼 얼마가 되는 거냐? 8일은 8, 8, 5, 40, 1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걸 알 수 있죠. 뭘 보면 되느냐? 1200만 원일 때 72만 원이란 말이에요. 1구간은. 근데 그 다음에는 800만 원이죠. 얘보다 적죠. 얘보다 적은데 세금은 얘보다 더 많다는 얘기죠. 이래서 누진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 누진 세율이라는 건 무섭다는 걸 설명해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1200만 원일 때는 1구간은 72만 원뿐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800만 원 2구간은 얘보다 금액이 적은데도 세금은 거의 배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액이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양도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는 소득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자일수록, 비싼 부동산일수록 세금이 이렇게 무지하게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럼 2천만 원일 때 과세 표준이 내야 될 세금은 합산을 해서 192만 원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누진해서 합치는 거니까. 요런 게 누진세율. 내가 미쳤지. 개강 첫날에 이걸 내가 왜 설명하나 했는데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누진세율이 개정된 세율도 있고 누진세율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걸 강조해 드리려고 한번 한 겁니다. 그래서 세율이 6에서 42% 누진세율이라는 건 구간별로 세율이 점차 늘어난다. 최대 몇 프로예요? 42%니까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이 공식을 가지고 세무사들이 수수료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할 때는 인터넷을 이용하죠. 인터넷을 이용할 때 서비스 하나 해드릴게. 서비스 또 해드릴까? 오늘 실무 얘기 많이 하네요. 양도소득세 신고한다. 인터넷 신고하면 깎아줍니다. 인터넷 신고가 전자신고죠. 어디다 하죠? 사이트가? 국세청의 홈택스 있죠. 홈택스. 네, 많이 들어봤어요 이건. 그 다음에 현재 내 집값이 얼마나 되냐 알고 싶어요. 그걸 시가 표준액이라고 그럽니다. 앞으로 많이 나와요. 내 집값이 알고 싶다. 그럼 서울이다 그러면 이택스. 서울이 아니다 그러면 위택스. 거기다 번지만 치면 돼요. 그러면 우리 집의 현재 시가 표준액이 얼마 되느냐 나타납니다. 그런 거는 상식으로 세 가지.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한다 그러면 홈택스. 내 집값이 얼마 알고 싶다 서울이면 이택스. 서울 이외의 지방이다 그러면 위택스. 이러면 되겠죠. 그것도 싫다 그러면 세무공무원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되고. 그렇지만 갑자기 싸해졌어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실무라든가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되죠. 그럼 거기다 금액만 치면 이거 계산 안 해도 돼요. 거기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 다 합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양도소득세는요 절세 비법이 있죠. 세금을 줄이는 거. 그러니까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뭐 조정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갖다가 내가 신고하면 깎아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일단 과세 표준을 조정을 해야 되니까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다만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는가는 알아두시면 되는데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죠. 홈택스, 이택스, 위택스 이렇게 세 가지 한번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집에 대한 가격도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지도 않네. 언제 이 질문 안 할 거야 오늘? 됐어 궁금하니. 땅값이 얼마나 가나 이런 것도 한번 보면 되죠. 실거래가는 아닙니다. 실거래가는 아니고 세금을 부과할 때 고지서 보낼 때 기준되는 금액 그걸 시가표준액이라고 이제 배우게 됩니다.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초과누진세율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거다 무서운 거다 이런 것을 강조하려고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세련된 말로 해보죠. 한번 따라해봐요. 구간세율. 그 다음에 이 꽉 다물고 얘기하지 말기를. 그 다음 31쪽에 이거 독립성 나왔죠. 왕별 표시하세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얘는 추가되는 게 없습니다. 고정입니다. 고정이기 때문에 오늘 끝장을 낼 겁니다. 요거 기절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해서 독립성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독립세. 그 다음에 요거는 부가세. 독립세라는 것은 다른 말로 본세라는 표현을 씁니다. 본세, 본래 세금이란 얘기죠. 그럼 부가세는 뭐냐? 본세에 대해서 쫓아다니는 세금이다. 그래서 추가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얘는 본세야. 혼자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독립세가 본세가 있어야 추가되는 세금이죠. 얘가 없으면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건 어떻게 하느냐? 시험에 둘로 나눠요. 두 가지로. 하나, 연결이 맞냐 틀리냐. 세율이 맞냐 틀리냐. 요렇게만 나옵니다. 그 두 가지 알면 끝이에요. 오늘 끝장을 냅시다. 요 출제 가능성도 항상 높은 거니까. 독립세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지만 이 중에서 어떻게 하느냐? 5개만 공부할 겁니다. 5개가 뭐가 있느냐? 부동산을 취득하면 뭘 내야 되죠? 취득세. 앞자리만 써도 돼요? 등기하면 뭘 내야 되죠? 등록면허세. 그 다음 갖고 있으면 뭘 내죠? 재산세. 고가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종부세. 팔면 뭘 내죠? 양도소득세. 오케이? 그 다음
부가세는 15가지에 쫓아다니는 세금 3개만 알면 돼요. 3개를 알아두는데 3개가 다 뭐냐 하면은 3개가 뭐냐? 첫째, 좋은 일에 쓰는 거. 얘는 무조건 친해야 됩니다.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뭘 배우느냐? 지방교육세. 그 다음 지방소득세. 3가지만 배웁니다. 그러니까 본세와 추가세 연결이 맞냐 틀리냐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조심하실 게 하나 있죠. 부가세라는 걸 우리가 사회에서는 그냥 부가가치세도 줄여서 뭐라고 그러죠? 부가세라고 그러죠. 그거 헷갈릴까봐 여기다 써드릴게요. 이거 필요 없지만 부가가치세하고 부가세는 다른 거예요. 사회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가세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부가가치세라는 건 독립세예요. 세금의 이름이고요. 그런데 부가세는 세금이 아니에요. 세금을 분류한 거죠. 무슨 말인가 이해가요? 그래서 부가가치세하고 부가세는 절대로 헷갈리지 말라는 것. 부가가치세는 세금 일종이고요. 요거는 세금을 분류할 때 명칭이에요. 부가세라는 이름은 없어요. 이건 이런 이름이 있는 거죠.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아무리 별거 아닌데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부가세. 그러면 연결에 대한 것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결. 첫째 5가지 다 하는데, 첫째,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내죠. 여기에 쫓아다니는 것이 뭐가 있느냐? 농어촌 특별세. 오늘 기절하기로 작정했으니까 숫자까지 외워버리죠. 요거 10%입니다. 농어촌 특별세 10% 외워버리세요. 고정이에요. 고정. 그 다음에 취득세 낼 때 지방교육세 내는데 얘도 외우세요. 얘는 20%예요. 10%, 20%. 근데 이따가 다 해보면요 전체적으로 이거구나 알 거예요. 지금부터 외우지 말아요. 그러니까 취득세를 낼 때는 2가지가 추가된다는 것. 농어촌하고 지방교육세하고. 두 번째, 등기합니다. 등기하면은 등록면허세를 내야 되는데 여기는 뭐가 쫓아다니느냐? 지방교육세. 항상 몇 프로죠? 20%예요. 똑같아요. 20%. 그 다음 3번째, 재산세. 재산세를 내면 뭐가 추가됩니까?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몇 프로죠? 20%. 여기서 한 가지 서비스. 지방교육세는 몇 프로 세율이라는 거 알아두면 돼요. 20%만 알면 돼요. 그래서 시험엔 지방교육세 틀리게 거의 안 나옵니다. 틀리는 사람 없어요. 얘는 20%. 그 다음 4번째, 비싼 거. 종합부동산세. 여기도 사연이 있죠. 종합부동산세, 여기 봐요. 재산세를 내는 사람이 종부세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있어야 재산세 내고, 재산세 내는 사람 중에서 고가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종부세 내는 거예요. 얘도 내고 얘도 내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종부세를 처음에 신설할 때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야, 재산세 냈는데 뭐하러 똑같은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또 내냐? 난리 났습니다. 종부세 나올 때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지방교육세를 재산세 거둘 때 걷었는데 똑같은 세금을 또 거두면은 욕 뒤지게 먹죠. 그래서 이걸 바꿨어요. 참 세법이 유치한 거예요. 왜? 재산이 있어야 재산세 내죠. 재산세 낼 땐 지방교육세 내죠. 또 세금을 신설했는데 똑같은 세금을 거두면은 사람들이 어떨까요? 에이, 2번 내네?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이거 이해하세요? 종부세는 부자가 내요? 가난한 사람이 내요? 부동산 재벌이 내요. 그럼 부자한테는 꼬시는 거예요. 야, 너 부동산 많이 갖고 있네? 너 부자네? 비를 올려주고. 야, 그러면 너 부자니까 좋은 일에 돈 좀 내놔. 좋은 일에 돈 좀 내놔. 좋은 일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농어촌 특별세죠. 꼬시는 거예요. 너 부자네? 돈 많네? 돈 많으니까 좋은 일에 돈 좀 내놔. 농어촌 특별세라는 걸 신설한 거예요. 부자니까 좋은 거.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약 올리는 게. 농어촌 특별세가 몇 프로예요? 10%죠. 너 부자네? 부자니까 곱빼기네. 20%.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똑같이 20%니까 시험에 틀리게 안 나오고 농어촌 특별세 숫자. 그렇죠? 너 부자니까 좋은 일에 돈 좀 내놓는데 곱빼기 내놔라 이거야. 20%. 얼마나 세법이 유치하겠어요. 그 다음에 5번째, 에이 팔아버리자. 양도소득세. 또는 미리 설명할게요.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나 소득세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소득세는 지방소득세라는 걸 내는데 얘도 고정이에요. 10%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내면은 뭐가 쫓아다녀요? 지방소득세 몇 프로? 10%가 쫓아다닙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월급 직장 다니실 때 월급 받죠? 월급 받으면 근로소득세 내죠. 그럼 그것만 내는 게 아니죠? 뭘 또 추가로 냈었죠? 옛날에 여러분 직장 다닐 때 소득세만 빼는 게 아니라 소득세가 100원이다. 그럼 요거에 대해서 10%를 추가로 냈죠. 그게 지방소득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 직장 다녔을 때는 지방소득세라는 이름을 안 썼죠. 뭐라고 썼었냐? 주민세라는 이름을 썼을 거예요. 그게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에는 10% 뭐가 쫓아다닌다? 지방소득세가 쫓아다닌다. 끝. 이러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 있느냐? 감면에 대한 게 나오는데 감면은 깎아준다는 뜻이죠. 따라서 깎아준다는 것은 우리가 10분간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죠. 10분간 쉬세요.